오늘 회의에는 디자이너 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얼굴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공모전 위주로 개인적으로만 활동하시던 분인데 제 요청으로 특별히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 엘이 우리 YL그룹과 일하게 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의 넘어온 것 같으니 마무리 잘해서 꼭 데려와야죠. 회장님, 디자이너 엘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디자이너 엘이 등장한 순간 모두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디자이너 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디자이너 엘? 너가 디자이너 엘이라고. 오늘은 디자이너 엘의 등장으로 YL그룹이 한바탕 뒤집어지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보, 고모가 나한테 부탁하더라. 당신하고 잘 좀 얘기해달라고. 요즘 고모랑 좀 안 좋아? 내가 강미란 상무님이랑 안 좋을 게 뭐 있어. 강미란 상무가 업체랑 짜고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우리 YL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어.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괜찮지? 황기찬은 강재인에게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는 단호했어요. 황기찬에게서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의 냉정함이 묻어났죠. 그럼 난 당신이 하는 일엔 다 찬성이야. 난 당신 믿으니까. 고모 내 핏줄이라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YL그룹을 위한 일인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휘둘리면 안 되지. 그래, 고마워 제인아. 황기찬의 입가에는 얕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에는 안도와 만족이 함께 섞여 있었죠. 강재인은 철저하게 황기찬을 믿는 연기를 했어요. 심지어 황기찬이 없을 때도 강재인은 도와달라는 강미란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내면서 자기는 황기찬을 믿고 그래서 고모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죠. 그 손끝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고 표정에는 단호한 결심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황기찬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강재인의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자신의 몇 안 되는 가족인 고모까지 등지면서 난 내 남편을 믿는다고 말하는 강재인을 보고 그게 연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강재인이 강미란을 돕지 않은 건 황기찬을 속이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강미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강미란에게 배신당한 큰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강재인이기에 강미란에게 가족이 배신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죠. 강미란은 강재인을 그렇게 배신하고 황기찬의 손을 잡아놓고는 이제 와서 강재인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다니 참 뻔뻔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강미란 역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황 회장, 아무리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 강미란의 말끝에 실린 억울함과 분노가 목소리를 떨리게 했어요. 강미란의 눈은 차갑게 가늘어졌지만 그 안에 깔린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죠. 서운하다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저는 그저 YL그룹을 위한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여기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식 떨 필요 없어. 황 회장,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 바로 잡아줘. 아니요. 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 후회할 일도 없고요. 그러길래 절 건드리지 마셨어야죠. 황기찬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고 오히려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황기찬은 강미란과 더는 씨름하고 싶지 않다는 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래,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네. 제인이도 아주 제대로 구워 삶아놨더라. 대단해 황 회장. 하지만 이런다고 황 회장이 YL그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황기찬은 짧지만 비아냥이 섞인 어투로 대답했어요. 황기찬의 입꼬리는 강미란을 비웃듯 비틀려 올라갔죠. 황기찬은 자기 잘못을 강미란에게 뒤집어 씌워놓고도 조금도 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위기가 될 뻔한 일을 강미란을 내쫓을 기회로 만들어낸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있었죠. 강미란은 황기찬에게 선전포고했지만 사실상 이번 싸움의 승리자는 황기찬이었어요. 황기찬은 시공사와 루이비 쪽 직원까지 매수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고 결국 감사 결과 모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강미란으로 결론 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미라는 YL그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황기찬이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자기 조카를 배신하고 황기찬의 손을 잡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오성씨, 이게 뭐야? 사실 별로 도와주고 싶진 않은데 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너가 저지른 일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정우성은 차갑게 말했지만 눈빛 속에 연민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정우성은 진심으로 강미란을 걱정하고 있었죠.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식하게 앞만 보고 달렸나 봐.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네. 강미란은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가의 떨림은 그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자료면 너는 루이비 프로젝트와 상관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오성씨. 난 그저 YL그룹 투자사 대표로서 YL그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니까 확대 해석하진 마. 당신한테 실망한 내 마음에는 변함없으니까. 정우성은 강미란이 누명을 쓰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자기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아들을 숨기고 심지어 그 아들을 남의 집에 보내버린 강미란을 생각하면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강미란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YL그룹 투자사로서 그동안 루이비 프로젝트 관련하여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것 정도는 정우성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강미란은 정우성 덕에 황기찬과 다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쥐게 되었죠. 강미란은 정우성이 넘겨준 자료를 이용해 황기찬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황기찬과 맞서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YL그룹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디자이너 L이 YL그룹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죠. 황기찬은 강미란에게 비리를 뒤집어 씌우고 일단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황기찬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황기찬이 회장 자리에 오른 뒤로 YL그룹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없기 때문이었죠. 황기찬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 해답은 바로 디자이너 L의 영입이었어요. 디자이너 L은 세계적인 상을 여러 번 수상하며 건축계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디자이너 L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황기찬의 입지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황기찬은 수차례의 시도 끝에 디자이너 L과 연락이 닿았고 디자이너 L로부터 이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황기찬은 마치 이미 승리를 거머쥔 듯이 의기양양해졌죠. 그리고 그날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오늘 회의에는 디자이너 L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얼굴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공모전 위주로 개인적으로만 활동하시던 분인데 제 요청으로 특별히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 L이 우리 YL그룹과 일하게 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의 넘어온 것 같으니 마무리 잘해서 꼭 데려와야죠.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도 은근한 기대감으로 무거워졌어요. 지금까지 정체를 공개하지 않은 디자이너 L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사진들은 술렁했죠. 회장님, 디자이너 L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실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이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쏠렸어요. 발소리 하나하나가 공간 안에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높였죠.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인물을 본 순간 모두의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설마 디자이너 L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디자이너 L? 너가 디자이너 L이라고. 디자이너 L로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강승우였어요. 강승우가 등장한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죠. 몇몇 이사들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어요. 강승우는 마치 이 모든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회의실 안쪽을 향해 걸어 들어왔어요. 이사님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L 강승우입니다. 강승우의 인사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야 세상에 꺼내놓는 사람처럼
표정은 홀가분하고 눈빛은 단단했죠. 강승우 대리가 디자이너 L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승우야,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두들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YL그룹 기획팀에 입사해 열심히 일을 배워왔지만 사실 저한테 맞는 건 기획이 아니라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공부를 해두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몰래 조금씩 공부했는데 저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 쪽에 집중을 해보려 합니다. 강승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 그래 처남. 처남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 처남이 우리 YL그룹 디자인 쪽을 맡아준다면 정말 든든하겠는데. 저 아직 YL그룹과 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순간 황기찬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어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승우의 한마디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YL그룹과 일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좋은 조건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요. 저 역시 이왕이면 YL그룹과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회사는 저희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이 피땀으로 일구신 회사니까요. 강규철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그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몇몇 이사들은 의자를 고쳐 앉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고 다른 이들은 표정 속에 계산기를 굴리는 듯 복잡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업계 최고로 대우해 줄 테니까 우리랑 잘해보자. 황기찬의 입가에는 넉넉한 웃음이 번졌지만 그 속엔 강승우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어요. 이사들의 시선 역시 강승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디자이너 L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치가 회의실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YL그룹과 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승우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이사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의 입술만 바라봤죠. 그게 뭔데? 뭐든지 말만 해. 저기 계신 강미란 상무님, 이번에 루이비 프로젝트 관련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누명을 쓰시고 회사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명을 벗겨주시고 강미란 상무님의 제자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강미란 상무님이 YL그룹을 나가신다면 저 역시 YL그룹과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이사들의 시선은 황기찬과 강미란을 오가며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 했죠. 강미란의 눈빛은 순간 크게 흔들렸고 황기찬은 애써 표정을 굳게 다잡았어요. 처남, 그건 어려워. 시공사와 루이비 쪽에서도 이미 모두 강미란 상무가 지시한 일이라는 걸 증언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런 강미란 상무를 내보내지 않을 방법은 없어. 그거 말고 다른 거 뭐든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글쎄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다른 회사와 일하는 수밖에. 정말 방법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해 주세요. 강승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강승우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회의실을 떠났고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황기찬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승우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등장해 폭풍같이 몰아치고 떠난 강승우의 등장에 이사진들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어요. 만약 황기찬이 강규철 회장의 아들이자 디자이너 L인 강승우를 붙잡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보낸다면 큰 반발이 예상됐죠. 강승우는 그렇게 강미란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강미란은 그저 아직 어린 줄로만 알았던 강승우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로 성장했고 이렇게 자기 편이 되어줄 정도로 컸다는 걸 깨닫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승우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죠. 한편 강승우가 디자이너 L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강재인은 곧장 강승우를 만났어요. 강재인 역시 강승우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기에
황기찬으로부터 강승우가 디자이너 L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승우야, 얘기 들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가 디자이너 L이라니? 언제부터 공부한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특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재인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강승우를 바라봤죠. 회사 입사하고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어. 누나는 내가 맨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지? 기특하다 우리 승우. 승우가 누나보다 훨씬 낫네. 우리 승우 다 컸구나. 강재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 속엔 안도감과 든든함이 깔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홀로 버텨온 무게가 잠시 덜어진 듯한 표정이었죠. 그럼 나도 이제 1인분은 한다고. 그니까 누나 이제 나한테 좀 의지해도 돼.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누나, 우리 같이 YL그룹 되찾자. 누나 그러려고 지금 황기찬 회장이랑 살고 있는 거지? 승우야. 누나 기억 돌아온 거 맞잖아. 황기찬한테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나랑 같이 해. 그래서 YL그룹 되찾으면 누나가 회장해. 나는 YL그룹 디자인을 책임질 테니까. 알겠지? 강승우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강승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강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결심을 꿰뚫어 본 듯한 눈빛이었어요. 황기찬은 고민이 많아졌어요. 하필 디자이너 L이 강승우였다니 일이 꼬일 대로 꼬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강승우를 놓친다면 단순히 인재 하나를 잃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결국 황기찬은 본인의 특기인 조작질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대부분의 잘못을 강미란이 아닌 시공사와 루이비 쪽으로 돌렸어요. 결국 강미란은 1개월 감봉 조치로 마무리됐어요. 강미란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뒤집어쓰고 징계를 받은 것이 억울했지만 이번 일은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번 일을 바로잡고 황기찬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굳건해지고 있었죠. 이번 일을 통해 황기찬이 어떤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과거에 자신이 강재인이 아닌 황기찬의 손을 잡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승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너의 덕을 보게 되는구나. 강미라는 강승우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강승우를 자기 품에서 떼어내 오빠에게 보냈었다는 게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죠. 이 정도면 날 낳아준 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 한 거 맞죠? 강승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조에는 묵직한 진심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는 강미란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도 생긴 모습이었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보답을 바라겠니? 난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고모, 우리 이제 같이 바로 잡아야죠. 제인 누나,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강승우의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강승우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어요. 강승우는 이미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눈빛이었죠. 승우야, 그래도 난 너가 YL그룹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너가 디자이너 L이라니? 그 정도면 네 능력도 증명했고 너가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강미라는 아직까지도 강승우를 회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지우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목표였던 일을 바로 접어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니요, 저 회장 자리 욕심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우리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이 세우신 회사잖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회장 자리까지 차지해요. 그 자리 제인이 누나 거예요. 제 뜻에는 변함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 기획인이 경영인이 하는 쪽으론 꽝이라는 거. 강승우의 말은 단호했지만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는 듯 마지막엔 웃음을 섞었어요. 강승우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죠. 강미라는 이제는 더 이상 강승우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강승우의 뜻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그 길로 함께 가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강승우가 디자이너 L로 등장하면서 YL그룹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아직 강재인은 그저 황기찬의 와이프 연기를 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강재인의 편이 되어 복수를 도와줄 든든한 가족들이 생겼어요.
강재인이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하면 YL그룹 내에서는 강승우와 강미란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 강승우가 디자이너 L로 나타나 강재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왕의 집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